나가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생방송.
조금만 조금. 하나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자, 음악을 꺼주시고, 자, 볼만 해주세요.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전후의 중앙회로부터 월남 참전자가 32만 4,864명이 참전했는데 그중 5,099명이 전사를 해서 지금 저 동작동 국군묘지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공동 목표가 있는데 월남 참전자 전투수당 미지급 받은 것을 달라고 여러 단체가 여러 요로의 진정과 재판과 호소를 하고 지금 전명수 전우 같은 분은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 또 염성태, 백종훈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 경찰과 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저 정부과에서도 제가하고 있는 이 말을 녹음하고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대참 전후의 유튜브 방송에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전우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저는 주월 한국군 사령부 백마사단 28년대 지역은 투요화 지역에서 수색중대에서 전투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어 사단 사령부인 백마 29연대가 백마 사령부였는데 후송당해 갖고 살아와서 제가 지금은 조그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78이 돼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벗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국가와 이 사회를 하나의 미련에 적어져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이 사비를 들여서 이 유세차를 저 온양온천 내 고향에서 아침부터 우리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룡가를 부르면서 서울을 오전에 돌아가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전투병 그때 참석한 참전용사들의 학력이 국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도 무시를 하겠어요. 지네들이 대무라면 얼마나 할 것이고 모이면 얼마나 모일 거냐고 국방분과위원회 한기호 국회의원들도 저한테 그랬더라고. 탄압이 안 되는데 뭘 우리가 해줘야겠냐고. 직접 저는 통화를 했고 30 국회의원은 저의 후배이기 때문에 잘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 글패 6월 7일 날 국방소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우 여러분,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 하나가 죽든지 피를 흘리든지 전에 고엽제 단체가 창설될 때처럼 저 경북 고속도로 월남 참전자 그 대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죗값으로 총 맞아 죽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그 수익금이 8조 800억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크락에서 종합제철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또 대구 구미공단, 또 정부에서 만드는 농어촌 해개발공사, 이 새마을운동 경비, 그게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래다 살다가 뭐 명이 길면 좀 더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누가 해주겠지. 꽃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저 시골에서 저 강원도에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저 오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전우들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은 반 지하실 방에서 살며 심지어 노숙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 죽는 우리 전우들이 60명 있습니다. 니아까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전우들이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저 빨갱이 단체 탈북자들은 한 번 오면 집을 대주고 취직을 시켜주고 생활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월남 참전자 전우들은 젊은 20대에 목숨 바쳐 피를 흘리고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5년 전부터 월 39만원 박근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이 대통령이었을 때 저 강남 체육관의 소리가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우리 월남 참전자들을 호국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했는데 그도 죗값으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해서 감옥 갔다 오고 탄핵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면 감옥을 가야 되고 살아있다면 지옥에 갑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지옥 가지 않게 나 기도해달라고 음란죄, 교만한 죄, 무시한 죄 이런 죄 짓지 않다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전우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정말로 애국자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6.25 참전자 중에 지금 몇 명만 살아있는데 우리 월남 참전자 현재 170만 명 정도 살아있는데 그 중에 반은 저 보훈병원에 요양원에 가서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내일 죽을런지 다음 달에 죽을런지 내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요 문제 하나는 내가 목숨을 끊더라도 저 강화문 광장이나 국회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장작 하나씩만 갖고 오면 내가 분신 자살을 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국내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월남 참전자에 대한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무식해서 좀 용감한데요, 용감한 자가 뭐 미친놈이 호랭이 잡는다는 얘기도 이처럼 있는 것처럼 제가 좀 부족하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있어요.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 뭐 대통령, 국회, 정부 어떤 놈이 와서 최성원이 똥구멍부터 머리끝까지 다 파봐. 뭐가 나온다 봐. 내가 이 시간도 잘못했다면 내가 여기 용산경찰서에 갈 것이고, 여기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지금 10대 명이 왔고 지금 이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좋아요. 용산은 썩은 곳이 용산인데 구청장 놈이 200억이나 헤쳐먹고 저 이태원 사건에 제대 일해서 지금도 감옥에 가 있고, 용산 경찰서장도 뭐가지 잘라지고 다시 새 사람이 왔어요. 이거 용산은 썩은 것입니다. 용산이 뭐예요? 이게 제가 근무했던 육군본부 정훈감실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희가 전후 회관이 있었는데 영화를 감상하던 것이고, 제가 다녔던 학교 여기가 정훈학교 군수학교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에 전령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기가 뭐예요? 저 용산역 앞에 아직도 있지만 경찰이 이거 녹음해서 조사하시오. 저 장녀들이 저기도 아직도 있고 몸 팔던 곳이 용산역이에요. 수원역, 용산역, 청량리, 종로, 의정부, 동두천 군부대 지역에 다 몸 팔던 여자 창녀들이 득실거리던 이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역 앞에 쪽방촌인데 아직도 거기서 고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저 남영동 근처에 경찰 녹음하니까 내가 했는데, 태국에서 온 여자들이,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이 마사지업을 개업하고 페페 이발소를 개업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먼물로 갔더니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음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감으로 코로나를 3년 동안 해서 입을 틀어막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고 여러분과 나는 양심을 속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가에다가 반드시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 나보다 어린데 대통령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3년 뭐 길려도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있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공약을 70만원 80만원 준다고 해놓고 자기 임기 내에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하는 놈들이 거짓말을 밤낮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대통령 지지율 27%, 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이라는 그 당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돈이나 벌으려고 뭐라고 김남국이 저거 구속시켜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왜 잘 살라고 그래요? 그 봉급 올리고 명예직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 GNP가 우리가 월남 갈 때 87불이라고 재명신 장군께서 저가 한테 직접했습니다. 제가 여기 용산 이채원동 살았기 때문에 이세호 장군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재명신 장군하고도 수없이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가가 채무자가 됐습니다. 우리 원룸 참전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영종도 대교, 거기는 우리 전우들이 내 차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놓읍시다. 사회가 알리고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뉴스 하나, 신문 한 조각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도 뉴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비가 오는데 광화문에서 이 회사 자동차 그때 180만 원 주고
제가 얻어갖고 비 오는 날 이틀 동안 문장식 전우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저도 힘이 안 나서 제가 여기 전쟁기념관 사업소에 가면 4층에 426호를 얻었는데 그걸 지금 5천만 원 달래요. 5천만 원. 내가 2천만 원을 전찰적으로 들어갔는데 5천만 원 달래요. 그래서 우리 사단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이 뭉쳐서 사무실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호소할 것이고, 또 대한항공, 또 한진, 저 강원도에는 그 큰 회사들, 월남역에서 돈 벌어온 사람들, 제 신분이 목사기 때문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구자로 반드시 저 앞에 있는 보이는 저 우체국 구자로 돌아오면 다음에 카톡에 우리 그 통장을 카톡에 다 날려서 하나님과의 내양샵이 1.1핵도 거짓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하게 재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 여기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저 1인 자유발언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친교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을 하신 분은 제 여기 앞에 가면 삼각지에 평양집이라는 여기 대통령 비서실이 잘 가는 데가 여기 평양집이 있는데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따 쯤 저녁은 거기서 먹기를 하고 일로 오셔서 3분 내지 5분 길으면 10분간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우리 전우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10만 원을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우님 군복까지 입고 오셨는데 나이는 80이 돼도 우리 마음은 이팔 청춘이요. 그래서 우리 김정태 우리 전우님 오셔서 한 10분이나 5분 정도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제가 최명신 장군도 배우러 현천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우리 선생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실랍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최성원 회장님과 또 그리고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겁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베트남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 그리고 통일을 위해 거리에 나선 민대영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을 지금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요 일전 한 달 전에 낸 그 글은 카톡이 정지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트남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린
그런 바로 우리 32만 5,517명 전우들입니다. 우리 베트남 파병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다시 솟구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베트남 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그런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오늘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건설했습니다. 또 우리는 국토를 녹화했습니다. 전 국토를 민둥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산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우리는 국군 현대화를 이룩했습니다. 국군 현대화는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국군 현대화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 보급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혼자 짓거리고 있는 얘기 같지만은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동포가 제 음성을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정보기관에서 나온 여러분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공산화 반대 국민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제가 저 천안 흑천산에서 총회를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직 정식 이렇게 세상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저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대법원 청사 앞에서 28일 동안 굶었습니다. 아마도 이 28일 금식 기도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일주일 동안, 그게 언제냐면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몸이 몹시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좋은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걸로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존슨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 거 아니? 베트남 파병을 위한 병사들은 우리 한국군 병사와 미군 병사가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동등한 약속을 했습니다. 동등한 봉급도 주고 동등한 생활비도 주겠다고 미국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일 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에 미국은 한일 회담이 꼭 해결되도록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국이 거들러서 우리 한일 회담을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존슨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청구권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자금을 받을 때에 우리는 1억 불이라고 했지만 1억 불 다 현찰로 받은 거 아닙니다. 약 3분의 1만 현찰로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현물 차관이라 해가지고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물건으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에 우리가 받는 미군으로부터 받는 돈은 최명신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웨스트모어랜드로부터 전액을 현찰로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 계좌에다가 바로 직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여 목사님도 말했지만 87달러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럴 당시에 우리는 한국에서 여자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을 수출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아껴서 모자라는 식량도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현찰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베트남 전쟁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참전하도록 한 것은 바로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남에서 받는 미군 달러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돈을 한국 정부 계좌에다가 최명준 사령관은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달러가 귀중했습니까? 우리가 받는 돈은 전부 그린패드, 미국의 진짜 달러를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에 보내가지고 한국 정부는 그 돈으로 고속도로도 놨고 울산공단도 포항제철도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들을 그걸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금쪽 같은 돈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탓하자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한국 정부를 위해서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이
그 돈이 한국 정부가 빌려 쓰는 걸로 우리는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모든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부를 위해서 우리는 종잣돈으로, 여기 이 사람은 종잣돈으로 투자한 걸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잣돈, 우리는 월남 현지에서 받은 돈이라고는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조그만 돈 받았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월급이 똑같다, 봉급이 똑같다, 생활비가 똑같다. 생활비라 하는 건 뭐냐면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뱃을 물러내는 똥도 여러분 월남에서 똥통에 태우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미군의 재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동등한 same base, same level.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베트남에 파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투자한 최명신 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이첩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 서독 광부와 서독 간호사와 우리 베트남 파병 32만 517명이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그림을 우리가 그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지를 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국토 녹화, 식량 자급자족, 또 새마을, 또 우리나라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우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시 베트남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32만 5,517명에게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 가족 100만 명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배상은 봉급과 생활비만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그 배당금까지 말합니다. 배당금이란 오늘의 대한민국 국부올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상받으려면 아마도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배상받아야 될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눈 감기 전에 이거를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 32만
517명은 물론 그 가족에까지 반드시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전우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 걸로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여기 우리 최성원 목사님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거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가리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배상금이 여러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감히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날을 학수고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배상금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꼭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융성 발전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을 한 개도 빼지 말고 다시 국방부나 국가보훈부에 지금 국가보훈처가 아니고 국가보훈부입니다.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냥 적당히 얼렁뚱땅 넘기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꿈꾸는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전우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마지막 시간 돼가는데 여기에서 자기 소신 발언과 자유 토론에 한번 오실 분 하실 분은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후원금이 오든지 제가 어느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해서 다음에는 7월달이니까 더 없고 8월달은 또 휴가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9월에 국회도 있고 그러니까 9월달쯤에서 제가 모금이 되고 돈이 모아지면 이 차가 지금 충남 온양온천 그 인준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새벽부터 여기 올라왔거든요. 이 차 빌리는데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지금 한 2시간 쓰는데 100만원입니다. 다음에도 어쨌든 이런 차를 한 번 더 동원하고 저 그늘에서 앉아 계신 우리 전우들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요 앞에다가 의자를 한 추록 싣고 와서 의자에 앉으시고 또 맛있는 저 빵은 저기 갖고 왔습니다. 음료수도 갖고 왔는데 날이 더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의자에 앉히시고 음료수를 주고 도시락도 후원을 받아서 제공해 드려서 일단은 우리 전우들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생애에 앞으로 몇 년 안에 2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 단체가 재판을 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과 보훈부에다가 진정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월남 참전자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가가 재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 부인들, 미망인들, 자녀들까지 3대에 걸쳐서 국가 요구응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성공하시고, 가정 내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경비를 사실 우리 경찰 우리 조카 같고 우리 손자 같은 경찰도 수고했어요. 다음에 내가 음료수 한번 사줄게. 또 정부과에서 녹음해내라고 수고했고, 저 대통령 집무실 저 녹음하고 저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수고했어요. 언젠간 알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용산을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사비를 털어갖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대환영 여기다 16개를 붙인 사람이 제 장본이에요. 사진도 찍혀있고 제 이름 되면 저 용산 대통령 비서실 몇 명이 알고, 여기 지금 경호실 직원이 6,000명이에요. 4교대로 돌았기 때문에 6,000명이 왔는데 여기 장사 잘 돼요. 자, 여기 천평양집으로 가셔서 익사하시고 여기 경호들도 다 알아요.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수갑을 채워서 서부 검찰청에 넘기고 거기에서 저 남부교도소에 가서 쉬고 오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잡아가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식당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